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형 쌤입니다. 네, 이제 올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올해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내가 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기말고사 풀이 1차 시를 진행했었는데요. 12번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번부터 끝까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네, 13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의 세 기퉁에서 합동인 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표시를 해보죠. 네, 한 변의 길이가 20입니다. 귀퉁이를 잘라낸다면 이 귀퉁이들이 다 합동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x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20 빼기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밑변이 될 애를 생각하면 이 밑변이 20 빼기 2x가 한 변인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높이가 뭐가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높이는 바로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주어진 조건을 잘 따져보는 게 좋겠죠.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0이니까 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조건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네, 각도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60도가 하나의 각이고 다음같이 귀퉁이를 생각했을 때 귀퉁이를 이렇게 잘라보죠. 그럼 이 삼각형을 봤을 때 한 각이 얼마가 돼요? 이 각이 30도가 되는 거 보이나요? 네, 절반으로 잘리니까. 그러면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고. 그러면 각에 따라서 b가 성립하는 거 쓸 수 있겠죠. b는 1대 루트 3대 2의 b를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이 1대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 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높이를 생각한다면 얼마겠어요? 루트 3분의 x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높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구해보면 되겠습니까?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다음과 같이 생각합시다. 밑변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정사각형의 높이였죠. 정사각형의 넓이였죠. 높이는 루트 3분의 x더라. 그러면 부피 vx라고 하겠습니다. vx는 정리를 하자면 4분의 x에 20 빼기 2x의 제곱이고 2를 뽑아낸다고 생각하죠. 어디서? 여기서. 네, 2의 제곱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x에 10 빼기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vx를 미분해 봐야 되는데요. 제곱을 미분할 때 안에 거를 잘 조심해야 되는데 얘를 애초에 이렇게 바꿔도 똑같죠. 네, 그래서 v'(x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곱의 미분을 적용하면 되겠고 x-10의 제곱에 2x에 x-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10으로 묶어낸다면 3x-10이 되겠고요. 이게 0이 되게 만든 x는 3분의 10도는 10이 되겠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의 꼴이니까 3분의 10에서 극대를 가짐을 알 수 있고 x값의 범위는 이 귀퉁이의 길이였죠. 그러면 x값의 길이는 20보다는 일단 작을 것이고 20-2x라는 것도 일단 2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x값은 넘어가고 넘어가 주면 0보다는 클 거고 얘도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가 또 10보다 작은 것도 만족해야겠네요. 그래서 뭐 복잡한 형태지만 20 빼기 2x가 0보다 크고 뭐 2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x가 0부터 10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x가 10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선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 x가 10일 때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최대값을 가진 x지점은 3분의 1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미분을 하는 게 편리하긴 한데 여기서 미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v'(x를 구할 때 곱의 미분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할 때 10-x제곱을 x제곱을 미분한다면 2에 10-x가 나오겠고 이 안에 걸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를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같이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3차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네, 가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차함수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고 f'x는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또한 나 조건을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걸 유도할 수 있어요? 네, f'1의 값이 0이 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 간단히 계산해 보자면 h가 0을 할 때 h분의 f1 플러스 h에 빼기 f2를 해주고 플러스 f1을 이제 같이 없애준 다음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f1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1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h분의 f1 마이너스 h 빼기 f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고쳐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극한을 보내준다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2'f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원래 이 값이 0이었기 때문에 f'1이 0이 된다는 조건을 바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제 f'1이 0이라는 것을 이 과정이 없이 바로 보고 눈치를 채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눈치를 챈다고 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이제 암산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 조건을 한번 보자면 3차 함수 fx이기 때문에 f'x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형태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이게 최소값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고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니까 축이 x는 2가 되겠죠. 네, 그런 형태고 얘가 y는 f'x 꼴입니다. 그런데 f'1의 값이 0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1,0을 지난다는 거죠. 그 말은 x축을 생각했을 때 여기 1,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참수는 축의 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3,0이라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겠어요. 네,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 f'의 꼴로부터 어떤 꼴을 알 수 있어요? fx 꼴을 알 수 있잖아요. 최고차의 개수의 양수이기 때문에 다음 같이 생겼고 x는 1에서 극대, x는 3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뭘 바로 알 수 있냐? 네, 함수 fx가 극대 극소를 가진다. 기억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을 한번 볼게요.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어떤 실수 a에 대하여 f1이 마이너스 fa가 된다면 다음 조건 a 값은 여기 4입니다. 방정식 y는 fx의 절대값이 f3의 절대값이 같다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수가 4개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결국 y는 절대값 fx와 y는 절대값 f3의 이제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위치가 1에서 3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하죠. 적당히 x는 a 지점을 잡아주겠습니다. 1에서 3 사이에. 그런데 이 점을 이제 a, fa라고 한다면 이 fa 값은 마이너스 f1이라는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 말은 f1과 여기가 1, f1이죠. f1과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x축을 생각했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정확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보다 정확히 그릴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제 꺾여 올라가겠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부분이 꺾여 올라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게 y는 절대가 fx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절대가 f3은 결국 이 값이 반전에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가 f3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접하게. 그럼 얘가 y는 절대값 f3입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그래프 y는 절대값 fx와 교점을 따졌을 때 1개, 2개, 3개의 교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은 틀렸죠.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f1과 f3이 0보다 작다면, 곱이 0보다 작다면 절대값 fx는 절대값 f1 더하기 1은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3이다. 이렇게 해놓네요. 그럼 결국에 y는 절대값 fx와 y는 절대값 f1 플러스 1이 교점이 몇 개인가를 따지는 게 되겠네요. 절대값 fx 꼴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fx 꼴을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구해놨어요. x는 1에서 극대, x는 3에서 극소를 가진 그래프더라. 근데 별다른 조건이 니은에선 이제 a 위치도 정해져서 뭐 적당히 조금 더 자세히 절대값 fx를 그려봤겠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조건 f1, f3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을 쓰잖아요. 이 말은 f1과 f3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고 x축이 다음과 같이 지난다 정도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x축의 위치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네, f1과 f3이 부호가 다르게끔, 즉 f1이 양수, f3이 음수가 되게끔만 위치가 돼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를 보장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봤을 때 절대값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y는 절대값 fx죠. 그런데 f1 더하기 1은 여기가 f1의 값이었고 1,f1이었고 여기다 1만큼만 더 더한다면 위치를 생각했을 때 이 거리를 1이라고 하면 y는 절대값 f1 플러스 1이 그래프를 따지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되는 상황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x축의 위치가 어디인지 사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디귿에 반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네,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f의 절대값 x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조건 2개를 줬어요. 그때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말은 결국 y는 fx의 식을 명확히 구하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gx에 좀 주목을 해보자면 f의 절대값 x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x의 범위에 따라서 좀 나눠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가 그 이제 x로 나올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와 fx가 같은 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fx를 어떻게 된 거죠? 네, y축 대칭한 형태가 fx의 y축 대칭한 형태가 0보다 작을 때 gx로 설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살펴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gx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일단 가 조건 한번 봤을 때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죠. 이 말은 일단 g0은 0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0을 넣는 거니까 G0은 F0이랑 같잖아요. 그럼 F0이 일단 0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 0,0을 지나는 함수가 fx겠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극대라는 조건인데 요거는 또 이따가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나 조건을 볼 건데 x가 -1과 x가 1에서 미분 불가입니다. 그 말은 일단 0보다 큰 부분을 생각했을 때 x는 1에서 y는 fx도 미분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그러니까 절대값 gx도 굳이 따지자면 절대값 fx x 0보다 큰 것 같을 때 x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f의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fx로서 0보다 큰 것 같을 때 fx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x는 1에서 y는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미분 불가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fx의 그래프가 3차 함수 최고차함수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세 가지 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꼴,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형태가 있는 꼴, 세 번째는 그런 형태도 없이 순수하게 증가하는 형태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꼴이 있는데요. 순간적인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없는 구분. 그런데 일단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f0은 0을 지나고 x는 0에서 극대를 가진 형태가 돼야 된다. 뭐가? gx가. 이런 상황을 만족하게끔 생각을 해보면 일단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되죠. 그럼 x축을 생각했을 때 2번, 3번 꼴이 좀 보기 편하니까 생각해보면 x축이 이렇게 지난다면 만나는 점이 요거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x축이 어떻게 지나든 간에 만나는 점이 한 개입니다. 2번, 3번 경우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얘가 y는 fx니까 y는 절대값 fs를 생각하면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접어 올리는 형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첨점이 돼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fx가 x는 0보다 큰 데서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2번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제 x축이 지나더라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 접어 올라가면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잖아요. 네, 모양은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나머지 부분 미분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서 첨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여기가 x는 1이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fx가 0,0을 지나는가를 생각해보면 0,0을 지날 수가 없죠. 1,0을 지나면서 순 증가하는 형태 또는 증가하는 형태의 꼴인데, 그러면 0, F0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F0이 음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지점 x는 1인 지점과 이제 모순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번, 3번의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 경우가 가능한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우를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접혀 올라가니까 미분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0,0을 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x축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f1도 0, f0도 0인 상황이 될 거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여기가 1, 여기가 0 이렇게 생긴 꼴이 y는 fx의 두 가지 형태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는 뭐 세 번째 형태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이라면 좌표 올라가는 지점이 여기가 되죠. 그럼 1에서는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1이 되겠고 F0은 또 0이라는 지점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쌤이 말한 거는 이 두 가지 조건의 fx 꼴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gx의 조건,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는 조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gx는 뭐였어요? x가 0보다 큰 부분을 남겨놓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얘는 남겨놓고 얘가 y축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대칭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지우고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거나, 또는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을 y축에 대칭한 이런 형태가 되거나, 두 가지 꼴인데 그림을 봤을 때 네, 둘 다 0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만족하지 않은 조건이 생겼어요. 일단 절대값 gx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 만족하는가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린 게 y는 gx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어디가 또 미분 불가능한가를 보면 여기서, 이번의 경우엔 여기서 미분 불가가 되죠. 네, 접혀지면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0에서도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를 만족하려면 그래프 형태는 1번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x는 0에서도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fx의 꼴이 이렇게 생긴 형태였죠. 여기가 1, 여기가 0의 형태니까 그러면 x는 0에서 중근을 가지고 1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는 형태가 다음 같은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f-2의 값이었네요. 그래서 f-2의 값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 14, 15번 풀이 마쳤습니다. 요 13, 14, 15번은 이제 이윤주 쌤이 내셨어요. 이제 모두 이제 미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고, 특히 15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17번은 이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A3를 A4로 수정했었죠. 기억나나요? 1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가 0보다 크거나 3보다 작을 때는 fx가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3이다. 나 조건을 보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fx가 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s까지 fx dx가 0인 양수 s의 개수가 2n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은 an이다. 그리고 이 값이 0이 되게 한 양수 x가 2n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bn이라 했다. 자, 그러면 음이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ft를 다음과 같이 잡았을 때 a3 곱하기 fb a4죠. a4 곱하기 fb3 더하기 a10을 구하라. 굉장히 복잡한데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작은 fx부터 생각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 문제를 변형을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fx는 최고차의 수가 음수인, 그리고 0과 3에서
그늘까지는 0에서 3까지만 이제 fx를 나타낼 수 있죠. 얘가 일단 y는 fx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만족해야 되냐면 f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분의 1에 fx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자, 이 말은 이제 이 식은 어디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x가 0에서 3 사이에는 fx를 알 수 있다. 그러면 0에서 3 사이 값을 여기 대입해 준다면 여기서는 x 플러스 3은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면 3에서 6까지의 함수 값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값은 원래 함수를 마이너스 3분의 1배 한 거와 같다. 그렇다면 이 형태는 y축 대칭하고 함수 값을 3분의 1배 해준 다음 형태가 3에서 6까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3에서 6까지도 fx를 알고 있다. 그러면 다음 같은 형태 x가 3에서 6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3은 또 6에서 9 사이일 것이다. 그러면 6에서 9 사이에 fx 값을 알 수 있다. 마이너스 3분의 1배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배 9까지 이런 형태의 fx 꼴을 살펴볼 수 있겠죠. 계속 이어간다면 또 마이너스 3분의 1배 또 마이너스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갈 거고 이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f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fx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어요. 0, 3, 6, 9, 12 이런 식으로 쭉 갈 거고 이런 형태로 쭉 이어지는 형태가 y는 fx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인테그랄 a에서 s까지 fx dx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를 다음같이 인식하라고 했었죠. 이 ft라는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fs 빼기 fa가 0이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 그러면 fs가 fa가 되는 양수 s 개수가 2n 플러스 1이 되게 하는 a의 최대값을 an 2n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bn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y는 fs와 y는 fa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고 그 교점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교점이 2n 플러스 1개인지 2n기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y는 라지 fs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f's는 라지 s는 이제 fs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는 fs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그 값은 어디서 갖겠어요? 얘가 0이 되는 값 0, 3, 6, 9, 12 이렇게 그 값을 갖겠죠. 그리고 보면 증가, 감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자면 이제 0보다 큰 데서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쭉 증가하다가 그리고 이 FT는 F0의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0,0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그리고 0,0에서 출발한다면 어디까지 증가할 것이다? 3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래프를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6, 9, 3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3부터는 감소하죠. 근데 감소폭은 더 작을 거예요. 여기는 3,f3인데 이거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t dt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값이 될 거고 이 값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부분의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 맞나? 마이너스 2x에 x-3이었죠. 2x에 x-3이니까 이제 공식을 적용해 보면 6분의 2에 3-0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즉 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9니까 3,9를 지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적분의 값을 생각했을 때 요 6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감소를 할 건데 6,f6은 얼마예요? f6은 0에서 6까지 ftdt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 될 거고, 이 양수 부분을 6으로 구해놨으니까 이 음수 부분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1배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6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소하다가 또 6부터 9까지는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증가를 하면 증가하죠. 9까지 증가합니다. 9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보면 9,f인데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f의 9는 0부터 9까지 ft dt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까지 함수값이니까 여기는 이제 정적분 값이 1이죠. 그러면 6 빼기 3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역시 폭이 점점 줄게 되는데 지그재그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 12, 15, 16, 16이란다. 18 이런 값들은 극값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그렇지?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런 형태.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를 y는 fs를 하고 축을 x가 아닌 s축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fs가 얼마가 되게 하는 fs가 fa가 되도록 하는 이 a의 최대값을 a인 일단 an을 생각했을 때 n에 1을 넣으면 a1을 생각했을 때는 a1은 이 식이 만족하는 게 2n 플러스 1이니까 3개가 되는 거죠. 만족하는 a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이 a 값들의 어떤 값? 최대값이죠. 을 뭐로 정한다? a1이라고 정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a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적당히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생각한다면 y는 fa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y는 fa를 하겠습니다. 일단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그려지면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접하는 형태. 이렇게 되면은 3개가 되겠죠. 또는 여기 밑에랑 만난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는 딱 2개잖아요. 조금만 올라간다면 이런 경우는 또 3개가 되겠죠. 저 뒤에 부분에 그 값을 이제 영향을 안 끼치게 되는 형태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a 값들의 최대값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a1이라 한다면 될 수 있는 a 값들은 이 교점의 x 좌표들이 되는 거고, 그 교점의 x 좌표가 제일 최대가 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이 9에 접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1을 뭐로 볼 수 있다? 9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2를 한번 구해본다면 A2는 이게 5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5개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결국 A2로 한다면 5개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봉우리를 거쳤을 때 2개씩 지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2개 지나고 여기 2개 지났는데 어디서 딱 접하면 좋겠죠. 그 접하는 지점이 볼록해서 올라오는 이 지점 15일 때 딱 접하면은 5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A2는 15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봤을 때 A1, A2는 간격이 60 벌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를 생각했을 때 공차가 6이고 초항이 9가 되는 그런 함수 어떤 수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A를 6n 플러스 3이라고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생각했을 때
결국 A4와 A10을 구해야 되는데 A4는 64, 24 더하기 3이니까 2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A10도 이제 계산해주면 A10은 6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B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대값이 아니라 A의 최소값이 BN이라고 지정을 해줬는데요. 살펴보면 자, BN 지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뭐 역시 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B1을 생각해보면 B1은 다음 식이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이죠. 그리고 n에 1을 넣는데 이게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2n이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이제 교점이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FA를 생각했을 때 뭐 이런 경우는 한 개를 지나고 언제 두 개가 될 거냐면 이렇게 딱 됐을 때 두 개가 되겠죠. 또 언제 두 개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도 두 개가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언제 이 A 값이 최소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족하는 지점은 이제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만족하는 X 값이 A가 되니까 여기가 여기 해당하는 X 값이 A 값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최소 값이니까 채택하기 이 값으로 채택해야겠죠. 근데 이 값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더 작아질 수 있죠. 얘가 Y 값이 좀 작아져서 이렇게 두 개가 된다면 어디 여기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이 x값이 이 x값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b1의 값은 어디가 될 것이다? 여기가 b1이 될 것이다. 최소값이니까. 아,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또 아까와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n에 2를 넣는다면 4개가 되도록 하는 b2의 값을 생각하면 a의 최소값이 b2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려면 역시 봉우리를 거치면서 2개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다면 하나, 둘, 셋, 3개를 지난 거죠. 언제 딱 4개가 되냐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뭐 조금 확대 지그재그 올라가고 폭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니까 딱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딱 접한다면 몇 개가 돼요? 네, 봉우리 2개를 거치고 첫 시작과 끝에 접할 때 한 개를 딱 마주쳤을 때 4개가 되는 거죠. 이때 A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B2의 값은 여기가 B2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B1, B2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B2에 대해서 B2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FB3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B1을 생각했을 때는 FB1은 뭐예요? F6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FB2를 생각했을 때는 FB2는 F12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역시 봉우리를 하나 더 거친다고 생각했을 때 FB3는 F18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유도를 하자면 FBN은 F6N의 값과 같다는 것을 이제 귀납적으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18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FB3만 구하면 되니까 F18과 같고 우리가 F18을 계산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18까지 ft dt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봉우리가 몇 번 거쳐지겠어요. 이 원래 y는 fx를 생각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거쳐지면 되겠죠. 이 한 개가 구간 길이가 3이니까. 그래서 이 6번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9로 시작했죠. 9 빼기 3 플러스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항이 6개가 되는 거고 이건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초항이 9에 항의 개수는 6개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이제 3분의 4분의 9 1 빼기 3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계산을 한번 해주면요. 이제 분자 분모에 4분의 3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4분의 27에 3의 6제곱분의 3의 6제곱은
3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계산을 하긴 해야겠네요. 네, 요거는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3의 세제곱 빼기 1에 3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좀 수월하겠죠. 그러면 요만은 26이 되겠고 요만은 28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약분이 되네요. 4 곱하기 28 4, 7에 28 그리고 3의 6제곱이니까 이 3의 세제곱이죠. 이거 약분하면 3의 세제곱 남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3의 세제곱분의 26 곱하기 7이 이제 뭐일까? F18 값이고 그게 B3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A4 곱하기 FB3에 플러스 A10이니까 A4는 27이었어요. 네. 그래서 27 곱하기 27분의 26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을 적을게요. 네, 26 곱하기 7에 A10은 얼마였어요? A10은 63이었죠. 네, 63이니까 결국 26 곱하기 7 플러스 63이 되겠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67에 42, 27, 14, 182에 63을 더하면 되겠고 그러면 245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지만 이런 논의는 한번 수업 시간에 거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처음 보는 것 같죠. 네, 어쨌든 16번은 굉장히 문제가 괜찮게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17번 한번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하여 함수 y는 fx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그때 gx를 정하기를 이 gx가 3개의 극값을 가져야 된다. gx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3개의 극값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봤을 때 이 gx가 몇 차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x제곱 빼기 t제곱의 ft 이런 형태가 되니까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원래 이런 경우는 gx를 분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x에 관련된 형태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분리를 해보면 g'x를 구하기가 좀 용이하고 결국 그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g'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곱의 미분으로 생각한다면 2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에다가 이제 여기 뒤에 거 미분 x제곱 fx 빼기 얘는 미분하면 x제곱의 f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g'x가 되겠고 g'x는 fx가 3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적분하면 4차 2x 곱해주니까 무려 5차에 해당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개형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 이제 적당히 그 값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결국 그 값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를 만족해야 되냐면 이 값이 0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드는 값이 뭐 3개의 극값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다면 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알파의 좌극한, 알파의 우극한을 생각했을 때 얘는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소하다 증가하거나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극값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극값을 가진 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x는 0의 지점이 되거나 또는 0부터 x까지 ft dt가 0이 되는 x 지점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x가 0이 되는 지점은 좀 심플하기 때문에 0부터 x까지 ft dt가 0이 되는 지점을 또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fx 그래프부터 그려보면 일단 근이 마이너스 2 k가 2보다 크다고 했죠. 2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가 제곱창의 양이니까 근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얘가 y는 fx에 있고 이 k 위치는 변동 가능한 위치입니다. 2보다 큰 지점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2보다 큰 지점에서.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단 x는 0에서 이제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우리가 흔히 구하는 증감표를 생각하면 x값 여기는
이제 gx 값, g 프라임 x 값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근데 g 프라임 x 값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뭘 알아야 되냐면 0부터 x까지 ft dt의 값을 생각하면 되겠죠. 얘였으니까 g 프라임 x가 얘였으니까. 그러면 일단 0일 때 함수값은 확실히 0일 겁니다. 근데 부호의 증감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0보다 작은 값을 생각한다면 0의 위치를 여기로 잡아주죠. 2와 마이너스의 중간. 그러면 0부터 음수까지 적분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x값을 생각했을 때 적당히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지점 생각해보면 이제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는 게 양수잖아요. 그러면 네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g'x는 2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잖아요. 그럼 음수 곱하기 2x가 또 마이너스 2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라서 양수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결국 gx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g 프라임이 어때요? g 프라임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증가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0의 조금 왼쪽 부분에서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쯤 됐을 때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0부터 x까지 ft dt는 0부터 1까지 이 적분값이고 양수잖아요. 그리고 2x를 곱한 값도 생각해 보면 어차피 2를 곱한 거니까 양수죠. 이 말은 0보다 극히 오른쪽에 있어도 좀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증가하는 꼴이니까 이 x는 0은 그 값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언제 그 값이 되는가는 결국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x까지 ftdt가 0이 되려면 음수 구간을 생각해보면 0부터 적당히 뭐 알파까지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알파까지 ftdt가 0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알파의 자구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제 이 구간은 이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파보다 조금만 큰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로 생각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0이 되기 전이니까 양수인 구간이 되겠죠.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ftdt 생각하면 이 순수 넓이는 양수죠. 그런데 이 구간이 0부터 알파 플러스까지니까 구간이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알파 플러스까지 ftdt를 생각해보면 이 값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2x를 곱하는 거니까 g'x는 부호가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역시 알파 마이너스에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파 마이너스의 상황은 여기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면 이 전체 넓이 생각해서 알파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음수니까 0부터 알파 마이너스까지는 양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역시 2x를 곱하는 상황이니까 부호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겠구나. 그러면은 알파에서는 그 값을 가지더라. 반드시 x는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또 언제 그 값을 가질 것인가? 양수 부분에서 이 알파보다 더 작아진다면 부호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양수 구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일단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3개의 극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의 극값을 가졌으니까 2개의 극값을 더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가 된 0이 되는 지점이 2개가 더 있어야 돼. x가 0보다 클 때. 그럼 이제 0부터 또 따져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넓이가 같아지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면 그때 값을 베타라고 하자. 그럼 딱 베타가 딱 됐을 때 순간적으로 뭐가 0이 된다? 0부터 베타까지 FTD가 0이 된다. 그럼 베타보다 조금 작다면 어때요? 네, 양수인 상황이죠. 베타보다 조금 큰다면 음수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2x를 곱한다면 2x도 어차피 양수잖아요. 플러스 2x 곱한다면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역시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니까 베타에서 그 값일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다가 어떤 추가되는 x 범위를 좀 넣어준다면 여기까지는 일단 음수겠죠. 여기까지 딱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이 넓이의 정적분의 값은 음수인데 조금 추가돼서 양수값이 추가되면서 어느 지점까지 갔을 때는 감마라고 하면 이 감마까지 갔을 때 함수값이 또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계속 마이너스로 가다가 인테그럴 0부터 감마까지 FTDT가 0이 되는 지점을 생각해보죠. 그러면 감마보다 작을 때는 음수다가 감마일 때 딱 0이 되고 감마를 통과함으로써 양수가 되는 상황이죠. 2x를 곱한다고 해도 역시 부호는 그대로일 거고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또 그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K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적절히 이렇게 베타와 감마가 존재할 수 있게끔 생각해주는 K 위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마는 감마 이후로는 항상 또 양수인 형태가 되니까 더 이상 G'X가 0인 지점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게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K 값이 충분히 크다면은 당연히 세 개의 극값을 가진 형태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이고 K가 뭐 이쯤에 있다 생각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막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K로 생각하면. 그러면 뭐 순간적 0부터 뭐 적당히 베타까지 0 값이 0이 되겠고 뭐 감마 지점은 저 뒤에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증가할 거니까 어느 지점에 감마가 생기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K 값이 커질 수는 충분히 커질 수는 있죠. 근데 충분히 작아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이고 K가 굉장히 2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우리가 이런 베타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0부터 K까지 다 정적분 했지만 이 정적분의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베타는 존재할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극값이 한계고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TDT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은 여기까지 정적분 해도 0보다 크니까 이후부터는 또 계속 0보다 크겠죠. 그러면 극값이 한계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극값이 3개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수 K 값이 최소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된다?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TDT가 0보다 작은 지점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어느 K보다 작은 지점에서 베타 값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논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를 이끌어내는 게 조금 어렵죠. 자, 여기 우리 아까 계산한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fx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k니까 fx를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적분하기 편하게 바꿔보면 이거 한번 계산해 줄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k dx가 0보다 작게 되는 뭘 찾자? k를 찾자. 그때 k의 최소값을 찾자. 자, 그러면 적분하겠습니다. 4분의 1 x 4제곱 3분의 k 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4kx 0부터 k까지
얘는 k 넣어주면 4분의 1 k 세제곱 4제곱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k 4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4k 4제곱이고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1의 k의 4제곱에 플러스 2k의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k제곱 나눠줘도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k제곱은 24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뭐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도 좀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가표를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객관식 문항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네, 뒤에 서술형 문제는 답지를 제공했으니까 답지를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게시판으로 요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투도 새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이 왔네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